원, 고. 오늘은 조합 두 번째 시간, 그러니까 센수학을 가지고 몇 가지 유형과 그리고 개념서에는 없는 중요한 이론 몇 가지를 배우도록 하겠어요. 봅시다. 첫 번째 이 내용인데요. 얘는 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문제 하나를 푼다, 여기 빈칸을 어떻게 채울까 막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면 여기 내용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결론적으로 너희는 이걸 외우게 될 거야. 외워야 하는 거고 유도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얘는 가장 낮은 차원에서 이 두 녀석이 왜 같은가를 수식으로 증명하는 거야. 수식으로 증명하는 게 가장 저렴한 증명이지. 이렇게 되니까 같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거보다 이제 개념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일단 보십시다. 이 대답만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바에 의하면 NCP나 NCQ가 같을 수 있다고 그랬죠. 같을 수 있어요. 언제 같을 수 있냐면, 이 콤비네이션이라는 모양이 n 팩토리얼 밑에 두 개의 숫자가 이렇게 나눠지는 형태로 내 눈앞에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NCP를 선택해서 여기다 쓰나 NCQ를 선택해서 여기다 쓰나 같은 거라는 거지. 민혁아, 근데 아무 때나 같아? 이게? 그렇게 어렵게 말해야 돼? 맞는 말 했어. n에서 p를 빼면 q가 된다. n에서 q를 빼면 p가 된다. 바꿔 말하면 p와 q를 더하여 n이 된다. 이제 요때 한정하여. 그러니까 여기 11 들어오고 여기 2 들어오고 여기 3 들어오면 그때가 조합이냐? 그게 아니고 밑에 있는 두 개의 팩토리얼에 이 숫자 둘을 더했을 때 n이 될 때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풀어헤친 모양에서 유도 과정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줄을 보면 이게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n-1 CR이야. 그럼 이제 저대로 쓰자면 뭐가 등장하는 거야? n-1의 팩토리얼이 일단 분자에 올라가야죠. 분자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의 팩토리얼이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R일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 R. 여기 있는 P와 요 P가 일치하듯이 여기 있는 A 팩토리얼이 여기 하나 들어올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 이 나머지 하나는 뭐지? 이놈의 실체. 수연아, 이놈의 실체가 뭐야? 요 녀석의 실체가 내가 이것에 무엇을 가지고 쓴 거야? 자, NCR은 여기 있는 N의 포지션이 이 분자로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는 R이 이 둘 중에 하나의 분모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요 팩토리얼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라는 질문이야. n-r. 여기서 요걸 빼서 만드는 거죠. 그죠? 그걸 n-r이라고 기억하지 말고 왼쪽 수와 오른쪽 수를 빼서 만드는 결과죠. 다시 질문. 여기 n-1 CR이 있어. 그럼 n-r의 포지션이 요 놈일 거야. R의 포지션이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 녀석은 무슨 실체라고? n-r이 아니잖아, 지금 네 눈에 보기에. 그렇죠. 예. n-1이 그러니까 이 왼쪽 수 n-1에서 R을 뺀 거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네. 요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뺀 거 n-1 R인데 마이너스 R을 앞으로 당겨서 쓴 거라고.
이렇게 쓴 데는 목적이 있겠지. 그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지호의 적응을 위해서 지호에게도 질문을 해봅시다. 여기 n-1c, r-1 있어요? 괜찮아요? 예상하면 돼, 예상. 아, 안 보이는, 이렇게 하면 보이니? 이렇게 하면? 네. 자, 그러면, 요 n-1의 포지션은 이걸 거예요? 분자? 네. 그러면 가에 들어갈 건 뭘까? r-1 여기 있네요. 맞아요.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예, 오른쪽에 있는 하나의 숫자가 여기 있네? 그러면 가에 들어갈 것은? n-. 여기 n-1 팩토리얼 들어가면 얘랑 지워져요. 예, 얘에서 얘를 빼는 거지. 이해돼요? 예. 얘에서 예쁘면 뭐 나와? n-1에서 r-1을 빼면 -1과 -1이 같이 지워지고 n-r이 되죠. 예. 요 생각을 내가 아니라 네가 해야 된다고. n-r 팩토리얼이에요. 여기 올 말이. 됐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을 보면 또 지저분해졌다. 지워버려야지. 요 놈을 이렇게 말하자면 풀어야 이 제작 원리에 의해서 왼쪽 거를 위로 올리고 오른쪽 거를 옆으로 넘기고 그리고 n에서 이게 왼쪽 수에서 오른쪽 수를 뺀 놈을 여기다가 이렇게 팩토리얼로 집어넣는 이 제작의 과정을 통해서 요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옮겨졌고 요 콤비네이션이 이렇게 옮겨졌어. 맞지? 그럼 이제 같다가 된 거예요. 같다. 그럼 그 아래도 같다니까 이게 이렇게 내려오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예상할 수 있지? 그지? 그러면 승현아 여기서 이거 넘어올 때 뭐가 좀 변했다 지금. 변했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변했느냐를 떠나서 지금 이 줄을 보아하니 뭔가 의도가 있는데 어떤 의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걸까? 내가 이 변화라는 걸 주는데 변화를 왜 하고 있는 걸까? 이 출제자는. 식에서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어요. 우리는 늘상 그 머리를 쓰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왜 변하시나요? 이 줄에서 이 줄로 그냥 가만두면 될 걸. 왜 이 다음 줄로 내리면서 뭔가 숫자가 변했잖아. 잘했어요. 그거예요. 이 빈칸 추론이라는 문제는 늘 다음 줄로 넘어갈 때 의도라는 게 있어. 그 의도를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하면 눈만 팽팽팽 돌아. 이거 통분이 의도야. 통분이. 분자 똑같고 분모 똑같고 분모 똑같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이렇게 합치려고 하는 분모 통분이 목표인 애예요. 이것도 관람 모드로 갔다. 아니 저 듣고 있어요. 알았어. 여길 봐 그러면. 여길 보지 말고. 이제 그러면 해봅시다. 여기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 그대로 있고요. 여기 r 팩토리얼 그대로 있어요. 그럼 사실은 얘가 이걸로 바뀐 거지. 얘가 이걸로 바뀌면서 뭔가 붙었다는 거는 분모를 요 모양에서 요 모양으로 바꾸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를 곱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딴짓 안 하던 수연이가 말해보자. 얼마 곱했을까? 분모 분자에. 맞아요. 이게 아까 n-1 -r인데 n-r-1로 굳이 바꾼 이유가 뭐냐? n-r보다 1 적다 이런 뜻이에요.
1 적다. 그러면 얘보다 1 큰 애가 누구지? 얘보다 1 큰 애가 n-r이에요. 그러니까 n-r을 위아래다 곱하니까 우리가 6 팩토리얼에다가 곱하기 7을 하면 이게 7 팩토리얼이 되듯이 예, 이걸 n-r 팩토리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 분모 분자에 똑같이 n-r을 곱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추론을 뭘 보면 또 할 수 있냐면 이걸 보면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거는 그냥 얘는 확정치잖아. 확정값인데 n-1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에 없던 r이 들어왔어. 없던 r이. 그 없던 r이 어디서 들어와? 분모 분자에 같이 곱한 거지. 근데 여기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하니까 r을 곱하니까 이게 r 팩토리얼로 바뀌는 걸 보아하니 여기도 그런 짓을 했겠군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통분 성공했죠. 통분하고 계산했더니 n-1 팩, n-1 팩이 똑같이 있어서 묶고 남은 애들 계산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r 플러스 r 지워지면서 n이 됐어. 근데 결과를 정신 차리고 보니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네? 그걸 합치면? 민혁아? 그렇지. 하나의 저 긴장 상태가 너무 좋아요. 늘 지 거라고 생각하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저런 애들한테 내가 질문을 잘 안 하는 게 문제지. 넋 나갈 것 같은 놈들만 자꾸 찔러대니까. 아니, 농담이야.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n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n-1 팩토리얼에서 많이 보내다. 우리랑 친한 애야. NCR이 되었다. 가장 저질로 증명을 한 거예요. 이게. 얘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납득은 되는데 신기하네 하고 끝나는 거지. 신기하네. 그렇게 되네. 예.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갑자기 뭐 이걸 유도하여라 라거나 이런 생각 어떻게 했어 라고 하거나 이러면 아무 대답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 여기 8명이 있네. 8명. 8명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3까지 다 끝났어. 수능 다 만점 받았어. 전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기념사진 찍자라고 할 거야. 기념사진 찍자라고 내가 사진기 들고 왔어. 근데 여기 앞에 여기가 너무 좁으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V 하면서 사진 찍는데 3명밖에 못 서네. 그러면 3명씩 나와서 줄 서봐. 우리 3명씩 나와서 여기 서봐. 사진 좀 찍자라고. 근데 한 반 친구 3년 동안 같이 공부한 한 반 친구인데 누구 3명이라서 누구누구 안 나오는 건 좀 섭섭하잖아. 그러니까 야, 다 찍자. 83개의 사진을 찍어줄게 내가. 그러는 거야. 누구라도 이게 관계가 있게 같이 나오게 라고 해서 83개의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개고생하겠죠? 이 계산법은 이래요. 876, 321. 그러니까 326, 87에 56. 정답은 나와 있어 이미. 나 56번의 사진을 찍을 거야. 여기서 56번의 사진을 빡빡빡빡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쫙 여기 늘어놓고 학생들 기다리고 있는데 수연이가 제일 먼저 왔어. 수연아, 너 갖고 싶은 사진 가져가.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 라고 하면 수연이는 몇 장의 사진을 가져가게 될까? 몇 장을 가져갈까? 난 예상할 수 있어. 수연이가 몇 장 가져갈지.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제가 나온 사진. 그렇지. 그럴 거예요. 누구라도 쭉 보면 한눈에 보여. 자기가 있는 사진에. 늘 친구끼리 단체 사진 찍어도 그렇지 않냐? 스티커 사진에서 맨날 싸우는 이유가 지가 제일 잘 나온 걸로 선택을 하는 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나만 봐, 나만. 누가 야 이거 하자 그러면 안 돼, 나 이거 앞머리 튀어나왔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 나온 사진만 쭉 보는 거야. 지 나온 사진. 이 56장의 사진 중에 수연이가 나온 사진은 몇 장일까?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어떻게 계산할래, 수연아? 하나를 빼고 하나가 너잖아, 임마. 너라고 그러면 되지. 니 빼고 남은 몇 명이야? 7명. 7명. 7명 중에 몇 명 뽑아서 여기 세워놓으면 돼?
에이구. 그럼 3명이 사진 찍자고 그랬는데 너 빼고 3명 다 뽑으면 너 어디 들어갈래? 이렇게 해야죠. 예. 이렇게 하죠. 널 빼고 남은 7명 중 2명 나와봐. 그럼 2명 여기 서면 네가 거기 쏙 들어가면 너 들어간 사진이 되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사진 수는 7, 6 나누기 반. 21장이에요, 21장. 수연이는 분명히 먼저 깔아놓으면 지가 먼저 도착했다고 21장 쫙 챙겨갖고 들고 갈 거라고. 그런데 그 짓은 내가 서연이한테 시켜도 똑같이 할걸? 예. 정우가 먼저 와도 똑같이 할 거예요. 다 같이 21장 하죠. 신기하지 않냐? 예. 수연이는 수연이 나온 사진만 골랐는데 21장. 정우는 정우 나온 사진만 골랐는데 21장이야.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조합의 수는 누가 기준이어도 괜찮은데 한 놈을 기준으로 개체수 하나를 기준으로 얘가 있는 애와 없는 애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류가 똑같아요. 개수가. 수연이는 자기가 나온 21장의 사진을 챙겨갔지만 서연이가 먼저 도착을 했어. 서연이가 뭐 너 가져가 라고 하면 서연이도 지 나온 걸 쫙 고르는데 21장이에요. 정확히. 왜냐? 세는 방법이 똑같거든. 서연이 빼고 7명 중 2명 뽑힌 사진 개수야. 자, 그러면 이제 말해봅시다. 수연이가 21장 가져갔어. 그럼 나머지 사진 21 빼보면 35라는 숫자가 나올 텐데요. 35. 저 35를 저렇게 빼기로 안 하고 바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조합으로. 어떻게? 제일 처음에 네가 한 짓이야. 너 빼고 남은 7명 중 3명 나와버리면 거기 수연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이게 7C 3이라는 겁니다. 이 둘을 더하면 전사건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예. 얘를 지금 내가 말한 이 건을 세상에 있는 모든 종류에다가 다 말할 수 있다니까? 조연 배우 유명한 사람, 네, 참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우리 때는 이제 유해진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었어, 유해진. 주연은 1년에 영화를 몇 번 못 찍지만, 조연은 아무거나 다 나와요. 연기를 잘하니까,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니까, 다는, 그래서 한때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영화는 유해진이 나오는 영화와 나오지 않는 영화로 구분된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명제적으로 참이에요, 이거. 그렇지 않아? 대한민국에서 영화 출시됐어. 그럼 그 영화는 그냥 둘 중에 하나, 유해진이 나왔거나 유해진이 나오지 않거나. 맞잖아. 세상에 있는 모든 조합은 다 이렇게 기준 하나를 가지고 양분할 수 있다고. 그렇다면 N명 중 R명을 뽑는 방법의 수를 지금 예시에다가 넣어봐.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유도해 보는 거야. 자, 대표로 정우가 할 거야. 이 새끼가 이게. 자, N개 중 R개를 뽑는 방법의 수는? 이 출제 의도를 무시한 왜 남자애들 이러는 걸까 도대체. 내가 딸들 아들 하나를 키우는데 진짜 달라. 얘 딸들과 아들 하나는 얘는 아빠의 그 출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아. 어? 야, 내가 지금 이걸 써놓고 방금 전에 설명한 게 있고 너 보고 유도해 보라고 하면 설마 이걸 엠팩으로 이렇게 하게 시키겠냐? 그렇지. 이제 의도 파악을 했어. 다하게? 응. 다들 이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나도 평생에 이걸 지금 가르치고 내가 써왔지만 외운 적은 한 번도 없어.
계속 머릿속에서 어떤 문장들이 흘러가는 거야. n개 중 r개를 뽑으려 하는데 특정한 놈을 뺀 다음에 r-1개를 뽑아놓고 개를 집어넣는 방법과 특정한 놈을 뺀 다음에 r-1개 중 r개를 다 뽑아서 개가 절대 없게 만드는 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러면 암기 아닌 암기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개념적 이해. 좀 전께 수식적 이해. 알겠어요? 이게 되면, 이게 한번 성공을 하면 여기서 이제 활용도 가능한데요.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걸 외워서 쓰지 않고 있어. 그냥 빠르게 생각하는 법이 익숙해진 것 뿐이야. 그렇다면, 요거 이제, 항상 긴장 타고 있는 인간에게 질문을 해야지. 꾸숑? 자, 보자. n명 중, 이게 처음부터 너무 잔인한가? 5명 중 3명을 뽑아 줄 세우는 방법의 수를 세보려고 해요. 응? 아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아니라, 자, 쿠션 포함, 여기 5명이 있는 거야. 수업이 끝났어. 저 좌석버스에 딱 3자리 남았어. 가서 이제 졸라 뛰는 거야. 뛰었을 때, 그 결과물, 3명이 간택되는 그 결과물에 네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줄서기를 나눠보자는 거지. 없는 경우부터 해봐. 너 느리잖아. 없는 경우는 어쨌든 저 빼고 3명이 좌석에 탄다는 거니까 4P3. 그렇지. 4P3. 꾸정은 저 뒤에 있고 일단 4명 달려가서 딱 서면 끝. 제가 뭐 운이 좋아가지고 자전거를 제가 거기에 끼어있다는 거죠. 그렇지. 4P2가 되겠네요. 4P2.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아까는 그냥 뽑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그 구성원의 한 명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경우에는 말이야. 이 경우에는 이제 2명이 가서 줄을 섰다는 건데, 그 결과물을 잘 보면, 승현이, 수연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경우가 있고, 지후, 승현이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고 수연이, 민혁이가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있고 요렇게 해서 12가지의 줄서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5P3에는 이게 5명 중 3명의 줄을 서는데 여기에 우리 꾸숑이 가서 줄을 서는 거잖아. 근데 이 한 경우에 대해서도 네가 여기 들어간 경우와 여기 들어간 경우와 여기 들어간 경우를 다르게 센다는 거지. 다른 줄서기의 경우라는 거예요. 이게 순열의 차이가 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12개의 줄서기가 있잖아? 이 건 바이 건으로 수용도로 따지면 몇 건이 더 생기는 거야? 3건이 더 생기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해줘야 돼요. 곱하기 3. 그럼 이쯤에서 이제 민혁이한테 질문. 이거 왜 곱하기 3이야? 아까 첫 번째 줄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공간이 3개 있어요. 그렇지. 그건 얘를 쳐다보면서 하는 질문이지? 그러면 왜 3이야? 그게 아니고 그럼 아무 때나 3이야? 언제나 3이야? 아니요, 저 5P3이잖아요. 3이면 3이고 2면 2고 3이잖아요. 이거. 그렇지. 이거. 근데 여기까지 봐야 되냐? 이거 보면서 대답하면 안 되냐, 혹시? 남자 새끼들은 출제 의도 파악을 안 해. 희한하게. 내가 선생님이 바라는 걸 대답을 안 해줘. 아빠가 말하는 걸 대답을 안 해줘. 우리 아들은.
오늘 아침에도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게 확 밟을까 하다가 하여튼 그렇지. 오늘 아침에 울면서 방에 들어왔어. 잠깐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 잠깐 끊어. 다시. 자, 그래서 이게 2라서 3이야. 이게 만약에 4였으면 4명이 와서 여기 줄 섰다는 얘기잖아. 그럼 4명이 와서 줄을 섰으면 빈칸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날 거라는 거지. 곱하기 5로 할 거야. 그러니까 요거보다 하나 크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디 갔어? 일반화하면 또 수학자들이 늘 하는 일이 거죠. 현상을 관찰하고 원리를 깨우친 다음 이걸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라는 거잖아. 이거를 지성이가 한번 해볼까? NPR은 우와 오랜만에 듣는 빼기 훌륭해. 퍼뮤테이션 R 빼기 1 그렇죠. N 빼기 1 P 얘가 R-1이라는 건 어떤 특정 대상이 꼭 들어간 케이스. 그럼 여기는 그 특정 대상이 절대 안 들어간 케이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R 다 하면 되지. 이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뽑아낼 수 있다. 원리를 이해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 장담컨대 이 내용 자체 이거 당장에 어디 갔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 내용 이게 파스칼의 방법론, 파스칼의 삼각형을 만드는 기본 가장 베이스의 원리인데 파스칼의 삼각형이 진짜 중요한 애가 있어. 확통해.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단원에서 만약에 너희들 기말고사 범위가 조합단원에 포함이 된다면 얘 또는 얘의 응용 버전은 안 나올 수가 없을 거야. 반드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익히면서 이 선생 얘기 듣고 납득하는 거랑 또 본인이 이렇게 안에서 유도하는 거랑 다른 얘기일 테니 꼭 기억해둬라. 이거 한 바퀴 돌아서 많은 부분을 잊어버리겠지. 순열점 많이 잃어버리고 또 함수로 갔다가 다시 올 건데 그때에도 안 잊어버릴 녀석이 이런 대상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일단 쭉 가서 분할 및 분배를 먼저 설명하고 앞으로 돌아오겠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부터 중간까지는 그 바이블 때 필수예제에 다 했던 유형들의 활용편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보태고 조금 빼고 뭐 이러는 건데 지금 이제 거의 단원 하나를 새로 배운다는 개념이 여기. 해봅시다. 자, 이제 내가 분할 및 분배라는 뭐랄까 서론을 깔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딱 만났어. 그러면 본인이 어떻게 할까? 일단 한번 상상을 해봐. 난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들어줄까? 978번인데 문제를 읽어주자면 감귤, 배, 사과, 참외, 키위 이런 거에 속지 마. 그냥 이거는 A, B, C, D, E, F 하면 돼요. 또는 1, 2, 3, 4, 5, 6 하면 돼요. 구분할 수 있다는 사실만 중요한 거지 뭐 과일이냐 생선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리고 이 바구니도 마찬가지인데 바구니든 접시든 비닐 봉다리든 상관없어요. 그냥 똑같으니 중요한 건데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구분을 하지 않겠다. 담는 대상을 구분하지 않겠다 라는 거고요. 빈 바구니가 없도록 또 아마 핵심 조건 중에 하나겠지. 빈 바구니가 없도록 나누어 담는 방법의 수는. 자, 어떻게 할지 한번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중에 한 명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생각해보자. 서연아. 어떻게 해볼래?
2로 나눴거든요. 1, 2, 3, 하고 예, 2, 2, 2, 이렇게. 네. 어차피 다 같은 거니까 어? 3일 이렇게 섞는 건 안 해도 되고 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 제일 그 1, 2, 3으로서는 제일 어. 첫 번째는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어? 그다음에 두 번째 거에서는 5C2로 했거든요. 어? 그다음에 그리고 다음 거는 3C3으로 해서 어? 했고 그다음에 그 옆에 거에서는 예? 6C2, 6시, 4C, 4시, 2C2로 했고 2시, 그다음에 그거 두 개를 더했어요. 이렇게. 네. 일단 매우 좋아요. 예, 일단 매우 좋고,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것도 있었는데, 그죠? 예, 이것도 있었는데, 6C1. 이 곱하기 6도 사실은 이제 6이 아니라 6C1 해버리면 되는 거고. 예, 6C1, 5C1, 4C4. 이렇게. 이렇게. 괜찮아요. 근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요런 얘기 한번 해볼까? 아까 저 411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그냥 숫자로 쓰면 6C4 곱하기 2C1 곱하기 1C1 이 정도 될 텐데, 물론 이거 얘부터 세가지고 6C1 곱하기 5C1 곱하기 4C4 해도 같습니다. 계산 결과는 항상 같아요, 이거. 예, 뽑아서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일단은 생각을 해볼 때, 수식으로는 이런데, 이걸 정말 다 나열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6개 중 4개를 뽑는다의 모든 경우를 쫙 나열해보고 그 중에 하나를 내가 택했다면 그 중에 A, B, C, D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뭐 남았지? E하고 F가 남았죠. E하고 F가 남았는데 요 EC1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게 곱하기 2인데 그 곱하기 2가 수형도로 뭐냐면 얘가 1을 선택했을 경우와 얘가 F를 선택했을 경우예요. 그러면 요 아이가 2를 선택한 건에 대하여 남은 바구니 하나에는 뭐가 들어가지? F가 들어가요. 얘가 F를 선택했을 경우에 대해서 나머지 한 바구니에는 뭐가 들어가? 2가 들어가. 이거 우리 두 개 구분 못해요. 그죠? 왜냐면 바구니 이름이 없으니까. 같은 거예요. 이 두 건이. 근데 이런 건이 여기는 6C4의 건 바이 건으로 다 있어, 다. 뭐냐면 C, D, E, F. 그럼 A, B 남았잖아. A, B에 대해서 A, B인 경우, B, A인 경우. 그것도 두 개가 같은 거죠. 예. A, B, E, F. 그럼 C, D 남았는데 C, D인 경우, D, C인 경우. 그러니까 이 6C4라는 건의 건 바이 건으로 두 개씩이 계속 나오는데 그 두 개가 같은 거다라고 하면 이걸 묶어줘 버려야지, 하나로. 그 묶어주는 행위가 필요해요. 우리 월요일날 배웠잖아. 묶는다가 바로 나누기의 다른 말이라고. 같은 것을 묶는다가 나누기의 행동인데 내가 이걸 2분의 1이라고 써도 될 거를 2팩분의 1이라고 쓴 이유가 있겠죠. 이번에는 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금 전과 똑같이 6C4 곱하기 4C 6C4는 뭐야? 6C2 곱하기 4C2 곱하기 2C2일 거예요. 6개 중 2개를 뽑고 넣고 남은 4개 중 2개를 뽑아 넣고 1을 넣고 그러면 또 이번에는 6C 총 15개의 케이스인데 이 15케이스를 다 썼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 사례로 A, B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예, 내려가다 보면 물론 A, C도 있고 A, D도 있겠지만 내려가다 보면 C, D도 있을 거예요. 내려가다 보면 여기 E, F도 있을 거예요. 15개 중에는. 그러면 이 AB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수용도를 그려본다. 그럼 뭐가 남았냐면 C, D, E, F 남았거든. C, D, E, F 중에 사실 6가지의 케이스 중에는 이게 6가지로 나열한 것 중에 어느 하나는 여기가 C, D가 있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6개 중 하나는 E, F도 있겠죠. 여기에. 그런데 이 C는 어차피 1이니까 요 뒤로 연결된 케이스. 여기 AB가 들어가고 여기 CD가 들어갔다. 그럼 여기 뭐 들어가야 돼? 수연아 뭐 들어가야 돼? EF가 들어가야죠. 아이 수연이가 요즘에 이게 좋아졌어요. 바로바로 대답이 돼요. 그러면 AB가 들어가고 여기 EF가 들어갔어. 그럼 뒤에 뭐 들어가야 돼? CD가 들어가야지. 근데 같은 거잖아요. AB, CD, EF, AB, EF, CD. 그룹 간에 구분이 안 되니까. 근데 이 6건에 대해서도 또 여기 AB의 건과 EF의 건, EF의 건과 AB의 건이 있고 이 EF가 선택된 6가지에 대해서도 쫙 가다 보면 AB와 CD가 있고 CD와 AB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 6개가 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거. 우린 너무 많이 센 거지, 이게. 네? 너무 많이 센 거예요. 그래서 묶어줘야 되는데, 왜 나누기 6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네. 왜 나누기 6을 해야 되느냐의 질문에 대해서, 결국 그러면 A, B, C, D, E, F라는 3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얘네들끼리 줄바꾸기 한 개수만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는 거지. 네. 결론이 3팩토리얼 분의 1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내용이 바로 분할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분할. 그래서 분할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조원의 수로 조가 구분이 되는가. 다시 말이 길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의미를 잘 새기면서 읽어봐. 조원의 이게 조원이에요. 조원. 이게 조고 조원. 조원의 수로 조가 구분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경우는 조원의 수가 조를 구분해 주죠. 1명조, 2명조, 3명조. 그러니까 멀리서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 6명이 이렇게 조를 짜놨으면 야, 너 신교생 너 들어가서 저기 2명조 있는데 들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얘네들이 구분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4명조 있는데 들어가 이건 되는데 자 이거 1명조 있는데 들어가 이렇게 말하면 얘는 지금 신입생은 얘네 둘 누군지 모르는데 1명조라고 말하면 어느 조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조원의 수로 구분이 안 되는 게 2개. 마지막 조원의 수로 아예 조구분이 안 되는 애가 3개. 있는 경우 초기 행동은 다 똑같은데 6C1, 5C2, 3C3, 6C4, 2C1, 1C1, 6C2, 4C2, 2C 초기 행동은 다 똑같으나 마지막에 조원의 수로 구분이 안 되는 수만큼 묶어줘야 된다. 라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원의 수로 구분이 되지 않는 개수만큼의 줄서기로 묶어준다. 요렇게 더해주면 정답입니다. 됐어요? 내가 예상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서연이한테 잘했어 라고 한 거는 일단은 이렇게 조원수로 구분을 하는 행동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답 중에 하나는 바구니를 먼저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 6개를 어떻게든 이렇게 담아보려고 하는 행동.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네가 이 셋 중에 하나 들어간다. 네가 이 셋 중에 하나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담아보려는 행위로 세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오류가 생깁니다. 바로 그 오류 때문에 이 분할 및 분배라는 단원이 나왔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야. 그 오류가 아니었어서 잘했다고 한 거예요. 특히나 내가 지금 방금 바구니를 먼저 마련하고 거기다가 이게 애를 넣으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예요. 이러면 내가 우려하는 일이 더 많이 벌어져. 7명의 학생을 3명, 1명으로 나눠서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을 청소하도록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흔히 하는 오류가 뭐냐면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이라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기다가 저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여기에 7명 중 1명이 들어오는 경우 뭐 7C1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남은 6명 중 3명이 들어오는 경우 이런 식 이런 식으로 하려는 일이 생기는데 그랬다가는 지금의 케이스는 또 그래도 되네. 이거 말고 예를 들면 이런 시도 7C3 이게 뭐게? 7C3 7명 중 3명을 뽑는다는 거예요. 3명을 뽑아서 어쨌든 여기에 한 명씩은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먼저 줄을 세우는 거지. 이렇게 7C3 7명 중 3명을 뽑아서 과음미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러면은 지금 3명 뽑혔으니까 몇 명 남았어요? 4명 남았죠. 그 4명을 다시 그 4명을 과음미 중에 2개를 선택해서 3C2 한 다음에 거기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방법. 그러니까 과음미 중에 2개를 선택해서 2명을 거기다가 줄 세우는 방법. 이렇게 하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디어 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경우가 겹치게 됩니다. 왜냐면 애초에 7C3 7명 중에 3명을 뽑을 때 그 3명은 여기 나올 수 있는 7명 중 뽑힐 수 있는 모든 3명이 다 있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 여기에 수연이가 이 7C3에 뽑혀서 여기 들어가 있는 케이스와 그러다가 나중에 여기 남은 학생들 배치할 때 여기에 민혁이가 이렇게 들어갔다 하는 경우와 7C3에서 애초에 처음에 들어간 애가 민혁이였는데 남은 애 중에 배치되다가 수연이가 여기 들어가는 케이스 어때요? 같은 거라니까? 이런 애들이 겹치게 돼. 먼저 무언가를 배치하고 배열하고 남은 학생 중에 뽑아서 넣겠다 이렇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세려던 경우의 수에 들어있는 경우와 후에 배치되는 경우가 겹치는 케이스가 건건이 다 생긴다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겹치게 돼요. 이걸 막으려고 분할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3, 1조 분할을 먼저 하는 겁니다. 7C 3 곱하기 4C 3 곱하기 1C 1 곱하기 조1의 수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요만큼을 분할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에 한해서는 이 원칙을 철칙으로 지키면 돼. 뭐냐면 뭔가 가서 조원의 수가 다르게 가서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절대 배치부터 하는 게 아니야. 분할부터 하는 거야. 이쪽에서. 그 한쪽에서 떨어져 나와서 분할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실, 미술실, 과학실에 가서 얘네들이 예, 줄서기를 하는 거죠. 분할된 조가 가서 줄서기를 하는 거야. 이걸 3팩토리얼이라고 하면 되고, 이게 바로 분배예요. 그래서 분할 및 분배라는 단원의 이름은 반드시 분할을 먼저 하고 그리고 분배를 해야 된다는 의무에서 나온 말이야. 지금 막 배울 때는 또 이제 계속 이런 문제만 풀어댈 테니, 여기도 그렇고 요 다음도 그렇고 이런 문제만 풀어댈 테니 분류가 잘 될 텐데, 이제 갑자기 한 문제가 나오는 게 문제죠. 너희들 내신에도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한 문제, 모의고사 칠 때도 뜬금없이 한 문제 나왔을 때 이게 순열인지 조합인지 분할 및 분배인지 함수 모델인지 어쩐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힘이 필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토너먼트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운동 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운동 경기 할 때 기본적으로 리그전이라는 게 있고 토너먼트가 있어요. 리그전은 나 말고 우리 팀에, 우리 조에 있는 사람들과 다 붙는 거지. 다 붙어서 제일 많이 이긴 놈이 우승을 하는 걸 리그전이라고 해요. 공평하지. 공평한데 경기 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짧게 하루에 끝나는 경기는 토너먼트라는 걸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승자승 방식. 둘 중에 둘이 붙어서 이긴 사람, 둘 중에 붙어 이긴 사람, 둘이 붙어 이긴 사람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최종 우승자를 겨루는 건데, 이제 처음에 내 초기 조가 누가 걸리느냐에 따라 내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에 약간 운빨이 있는 그런 경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2의 거듭제곱의 명수가 지원을 했으면 좋죠. 2의 거듭제곱씩 하면 둘둘둘둘 묶어서 올라가면 다시 둘둘둘둘 되고, 올라가면 둘둘둘둘 되고, 계속 2의 배수로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결승전에 2명 남게 되는데, 이건 공평하지만 지원자 수가 그렇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6명이 지원을 해서 토너먼트를 짜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이 나와요. 이런 애를 부전승이라고 하죠. 부전승. 예선을 치르지 않고 바로 결선까지 가는 거야. 얘는 둘이 붙어서 이긴 애가 올라가고, 그때 여기다가 6명을 배치하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는 황당한 질문이에요. 역시나 이거 토너먼트네, 이거 모빌이네, 이거를 아는 자만이, 그러니까 배운 자만이 풀 수 있는 내용이죠. 방금 전에 내가 뭐라 그랬지? 모빌이라고 그랬죠. 모빌 뭔지 아냐? 동생이 많이 어렸던 애들은 기억하겠지. 본인 건 기억을 못할 테고. 애기 요람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잘 자라고 뱅글뱅글 돌리는 거 있잖아, 위에서. 이게 딱 모빌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줄 하나 매달면. 핵심은 뭐냐면, 여기 나비와 여기 벌이 달려있을 때 그 벌과 나비는 금세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지. 같은 거야. 이게 이 두 자리는 구분될 수 없는 자리예요. 대신에 얘는 구분이 되죠. 근데 재밌는 건 ABC의 그 모델 이렇게 모빌 장식이 있다고 그럴 때 ABC, DEF, DEF의 모델 장식이 있다고 할 때 여기 ABC가 들어가는 것과 여기 ABC가 거꾸로 들어가는 걸 구분 못해요. 우리는 여기서도 한 바퀴 돌거든요. 이렇게.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분할 먼저 해라 라는 겁니다. 분할을 먼저 해라. 얘는 두 단계에 거쳐 분할을 하는 문제인데요. 잘 봐요. 여기서 모빌을 툭 끊으면 요 조하고 요 조는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람을 요 자리, 구체적인 자리에다 먼저 배치하는 게 아니라 조 분할을 먼저 하는 거예요. 3대 3조로요. 3, 3조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빨간색 6C3 곱하기 3C3에 곱하기 2 팩토리얼 분의 1이라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나 말 그대로 배치, 분배를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분배를 한 게 아니고 분할만 해놓은 거예요. 3, 3조로. 그런 다음 다시 동시에 일어날 일임으로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를 해서 이 안에서 그 3명을 1명조와 2명조로 분할하는 거죠. 1대2로 분할을 하는 거야. 이번에는 1, 2, 조원수로 조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3C1과 2C2만 하면 끝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이쪽에 대해서는 다시 이렇게와 이렇게 또 한 번의 작업을 해줘야죠. 또 한 번의 작업을 해주는데 그것이 똑같은 경우이므로 제곱을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빌의 최상단부터 분할, 다시 내려와서 분할, 또 있으면 또 분할, 이렇게 분할하면서 내려와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1단계에서 4, 2조 분할. 이 2는 더 이상 쪼갤 게 없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2단계에서 2조 분할. 이 되는 거예요. 아까하고 순서가 반대죠. 예. 이번에는 첫 번째에 조원의 수가 구분이 되는 분할을 하고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4명의 둘은 구분이 안 되는 분할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6C2 곱하기 4C4 이거는 조원의 수로 조가 구분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 4C2 곱하기 2C2는 조원의 수로 조가 구분이 안 되니까 나눠줘야 되고 이렇게 병합형으로 이제 3, 4단계를 넘어가는 문제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있네. 이거는 이제 3단계에 걸쳐서 가면 됩니다. 먼저 여기서부터 끊어오면 되지? 여기서부터 끊어서 1단계는 5, 4조 분할 2단계에서 3, 2조 분할과 색깔이 살짝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2조 분할과 마지막 뭐지? 노란색 이 안에서 1, 2조 분할 이렇게 빨간색 1단계 파란색과 초록색으로 2단계 그리고 노란색으로 3단계 이게 다 곱하기로 돼야 돼요. 왜냐면 동시에 일어날 일이니까. 물론 너희들 시험이 다가오면 지금은 이제 분할 및 분배를 연습해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고3들한테는 또 짧게 푸는 요령이 있어요. 요령을 가르치죠. 근데 그거는 기본기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은 언급하지 않겠어요. 됐죠? 됐다. 이제 한 시름 덜었다. 지금부터는 문제를 이제 하나씩 보면서 그 바이블에 있었던 필수 예제와 유사한 내용들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조합의 수. 이거 뭐 말이 좋아 조합의 수 그냥 딱 대답만 하고 끝냅시다. 의사 7명과 간호사 6명 중에서 3명을 뽑을 때 3명의 직업이 모두 같은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럼 그 3명을 구분해야 안 해. 3명끼리 직위가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니지? 예, 그러니까 콤비네이션이라고. 콤비네이션이라는 생각을 하고 직업이 같아야 되니까 의사 7명 중 3명을 뽑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기호화하면 7C3이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예, 간호사 6명이 있어. 그럼 간호사의 직업도 모두 같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직업이 같다고 그랬지 어떤 직업이라고 말을 안 했으니까 예, 간호사 6명 중 3명을 뽑는 방법의 수 6C3이 되는 거야. 그리고 7C3과 6C3을 정우야 더해 곱해. 곱해? 직업이 같은 3명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7C3과 6C3을 곱하면 의사 중 3명을 뽑는 결과와 간호사 중 3명을 뽑는 결과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보자는 얘기야? 따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더해야 되는 거예요. 예,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은 콤비네이션이 아니야, 얘들아. 이 질문의 핵심은 그 두 개의 콤비네이션을 더할 거냐 곱할 거냐의 문제예요. 7C 어이구 7C3과 6C3을 더할 거냐 곱할 거냐에 결정해서 더해야 한다. 합의 원리. 왜냐라고 물으면 동시에 볼 수 있는 결과가 아니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것도 그냥 제목만 보는 선에서 갑시다.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우리 처음에 했던 얘기잖아요. 예, 특정 누군가가 꼭 포함되려면 하하. 저 반에 희원이와 민준이 아무튼 예, 특정 2명이 꼭 들어가야 된다. 그럼 뭐 우리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 셀 때 늘 했듯이 2명 먼저 덜어놓고 남은 사람들에서 뽑은 다음에 자리 마련해서 거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줄 답안인 거지. 혜원이 민준이 빼면 몇 명 남아? 10명 남죠. 10명 중에 5명이 총원이니까 저 2명 자리를 뭐랄까 확보해주고 몇 명 뽑으면 되는 거야? 3명 뽑으면 되는 거야. 10C3이 답이에요.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적어도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죠. 적어도 남자 6명 여자 6명 구성된 모임에서 4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 뽑는 경우의 수는 우리 바이블에 있는 내용이네요. 그죠? 남자 여자 1명씩 적어도. 그 말은 합계 12명 중에 남자만 4명 여자만 4명 뽑히는 경우를 빼버리면 적어도 1명씩은 들어있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사건 처리하는 문항이다. 물론 검산 용도로 적어도 1명씩. 그러면 남자 1명 여자 3명 남자 2명 여자 2명 남자 3명 여자 1명 이렇게 각각을 구해서 배반사건으로 모두 더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냐? 제목 한번 봐봐. 수연아.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제목이잖아.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아? 언제 들어본 말이야? 쌤이 설명하실 때. 그 P? 퍼뮤테이션에서. 맞아요. 순열이에요. 순열. 뽑아서 나열하기. 근데 조합하다 말고 갑자기? 가 아니라 왜 조합이 등장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야. 순열이라는 건 내가 뽑은 대상이
특별한 조건을 가지지 않고 그냥 알명을 뽑았으면 알명이 그대로 줄을 서는 걸 뜻하는 거야. 정말 순수한 줄서기가 되는 거지. 그럴 때 한 번의 행동이 되는데 뽑아서 줄 세우기라고 말은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두 가지 행동이지만 나는 곱하기 곱하기 곱하기를 함으로 한 번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거는 아니야. 조건이 달렸단 말이야. 어른 5명과 어린이 6명 중에서 어른 1명, 어린이 2명을 뽑아 줄 세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뽑히는 대상의 베이스도 다르고 종도 다른 거야. 개수도. 이렇게 되면 어른 5명 중 1명을 먼저 뽑고 어린이 6명 중 2명을 뽑고 그렇게 뽑힌 3명이 줄서기를 한다. 아까 분할 및 분배하고 비슷한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별 관심은 없었겠지만 NCR 최초정의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NPR 나누기 R 팩토리얼에 대한 얘기를 써요. 순열을 먼저 하고 그 순열, 줄석이 되어 있는 애들의 줄을 뭉개는 방식으로 구하는 거다 라고 했는데 이때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NCR 곱하기 R 팩토리얼 얘가 이쪽. 그러니까 순서대로 배우면 순열이 먼저 친해졌고 그 다음 조합을 순열 통해서 익힌 거지만 나중에 다 친해지고 나면 순열이든 조합이든 다 내 식구다라는 생각이 들면 NCR, N명 중에 R명을 뽑고 그 다음에 줄을 세운다라는 것이 순열의 개념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때 요 행동과 요 행동이 종이 다른 것에서 뽑는 행동이면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내용 나오죠? 제목 봐요, 제목. 함수의 개수. 뭐 얘기하려는 거겠어? 순열 때 기억나요? 함수 모델이 있다. 함수 모델이 있다. 각종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 텐데 5만 가지 재료, 5만 가지 상황을 가지고 문제를 풀 텐데 이걸 전부 함수로 옮긴 다음에 함수라는 장치로 환원을 해서 그것의 개수를 세려고 하는 함수 모델이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의 경우가 대표적인 증가 함수입니다. 증가 함수. 보세요. (135) (246) (80) x에서 y로의 함수 그리고 이 명제 a, b가 뭔지 말을 안 해주는데 a가 자꾸 b가 크대. 근데 그 a가 f 안에 들어가고 b가 f 안에 들어가면 이게 정의역, 이게 치역이라는 소리죠. 근데 정의역의 원소가 a가 작고 b가 클 때 치역의 원소도 a 대응값이 작고 b 대응값이 크다라고 하면 이거 점점 커진다는 소리잖아요. 함수가 증가함수를 뜻하는 거고 증가함수를 뜻하는 거고 이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론에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 화살표는 항상 어느 방향으로만 간다? 화살표는 오른쪽으로만 간다. 수연이 까먹고 있었지? 아니 오른쪽으로 하는 위에서 왼쪽이라고 하잖아. 좋아요.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항상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움직이면 헷갈려서 못 푼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에 올 대상을 우리가 이 대기실, 공역이라고 하는 2, 4, 6, 8, 10의 대기실에서 뽑아서 나열을 하는 거란 말이야. 뽑아서 나열을 하는데 문제는 1보다 3이 크고 3보다 5가 큰 관계로 이게 증가함수가 되려면 1의 대응값보다 3의 대응값이 커야 하고 3의 대응값보다 5의 대응값이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여기 있는 5개의 원소 중에 3개를 뽑아. 그리고 나서 이게 줄바꾸기를 해도 되면 여기다 3팩토리얼 이렇게 나열해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뽑히는 순간 얘네들은 이미 크기가 다 정해져 있고 제일 작은 애를 여기, 제일 중간 애를 여기, 제일 큰 애를 여기다만 배치를 해야 돼. 배열 방법이 없다는 얘기지. 굳이 배열 방법을 쓰라면 곱하기 1이에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뽑히면 그대로 나열돼야 돼.
예, 그래서 그냥 OC3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증가함수. 여기 뭐 이런 표현 나오면 이게 다 증가함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 또 등장했네. 이건 그지? 이건 저기서 보내죠. 조금 어려운 걸 해볼까? 이건 너무 심한가? 이건 고민할 시간 좀 줄게요. 예, 이거는 이거 요대로 내신에 나와도 돼요. 이거. 그리고 이거를 많이 넣은 다음에 등호를 뭐 2개 넣는 경우, 건너 넣는 경우, 전부 다 넣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만들 수 있거든. 그래서 내신 치르기 전에 한 번쯤은 연구해 봐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이제 또 이거죠 뭐.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5개의 점 중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경우의 수, 특히 그 조합 부분에서 사용하는 관용어구예요. 관용어구.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이게 뭐 영어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 영어에서도 관용어구 쓰면 사실 그 문장이 가지는 직접 뜻은 사라져 버리잖아. 사라져버리고 우리 맨날 쓰는 말처럼 뭐? 나 아는 영어가 없네. 아무튼 저번에 친구 얘기해 주셨. 관용어구. 관용어구처럼 수학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라는 말의 실제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너희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냐? 이 문장 제거하고 직선의 최대 개수는 이런 뜻이에요. 점 5개 중에 2개를 이어서 직선을 만드는데 제일 많이 직선을 그을 수 있으면 몇 개까지 그을 수 있냐? 이 질문이거든. 이게 세 점이 한 직선에서 이렇게 겹쳐버리면 손해보는 거잖아. 원래 3개까지 직선이 나올 수 있는 걸 하나로 줄인 거니까. 그 문장이에요. 그 문장. 그리고 너희에게 바이블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어떤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상태를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은 원주 위에 찍는 거라고 그랬죠. 원 자체가 영원히 곡선이기 때문에 무한 루프죠. 영원히 곡선이기 때문에 어떻게 원주 위에 세 점을 찍어도 한 직선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돌리면서 찍으면 돼. 5개의 점을. 5개 점을 돌리면서 찍고 그 중에 2개 연결하면 바로 직선 하나랑 1대1 대응이 되니까 정답은 OC2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개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거 뭐에 틀리는지 아냐? 이거 한데 많이 틀린다? 이거 왜 많이 틀리는지는 내가 이제 수연이한테 물어보면 당장 알 수 있는데 수연아, 대각선이 뭐야? 적어요 이러지 말고. 자기랑 마주보는데 마주보지 않는 애들이랑 하는 거? 마주 보는 게 뭐야? 그러니까 얘랑 얘랑 마주 보는데 마주 보다. 이 문제 대각선 몰라 자꾸 틀리다니까. 진짜로 우리가 용어에 좀 예민해질 시절이 됐어. 이제 항상 이렇게 표현력이 부족하니까 이거요, 그거요, 저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하던 그게 귀여울 때가 있고. 기울기가 0이 아닌 직선. 에이? 갑자기 기울기? 갑자기 기울기? 근데 솔직히 지금 제가 수연이 데리고 놀고 있는데 니네들도 만만치 않을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각선의 저희가 뭐야? 이렇게 물었을 때 용어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찔러보길 바라는 거지. 싫어. 희생자는 한 명이면 좋게. 다각형에서 두 점을 이어 만든, 두 꼭지점을 이어 만든
선분 중 변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각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변이라는 용어도 알아야 되는 거야. 변은 도형의 최외곽선을 뜻하죠. 이게 변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했다고 해서 대각선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러니까 변을 제외한 나머지 이런 게 대각선이 되는 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면 어차피 꼭지점 8개 중에 2개 이어서 만드는 모든 선분, 모든 직선은 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 있지. 그 중에서 여기 변이 몇 개야? 8개. 여기 빼기 8,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선의 정의가 그대로 식으로 간 거야. 8개의 꼭지점 중 2개를 이어 만든 선분 중 변을 제외한 나머지. 이걸 대각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게 살살 이제 시동을 거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직선 위에 이렇게 점을 놓고 이걸 그냥 9C2라고 했다가는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 하는 애들이 다 한 직선으로 겹치게 되니까 그 겹친 수를 이제 빼는 걸 시동을 걸어서 우리의 어디 갔어? 이거 기억나죠? 너 아닌데? 여기 있다. 여기 있죠? 보이죠? 발브레. 나랑 같이 수업했던 발브레 정확히 이거잖아요. 3개, 4개. 3개, 4개. 이걸 이어서 만드는 직선 중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12, 콤비네이션 2에서 이제 빼야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필수 예제라는 거는 그냥 당연히 알아야 될 꼭 필요한 가장 쉬운 문제다라는 개념인데 센수학에서는 상이 되었네요. 그런 거지. 그래서 4C 계열이 3개, 3C 계열이 1, 2, 3, 4, 5, 6, 7, 8개 있다. 그거마저 다 빼줘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직선이니까 남겨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각형의 개수. 여기는 좀 거창하게 다각형의 개수 그런데 보통 삼각형의 개수야. 보통 삼각형의 개수라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게 원이었다고 생각하면 NC3이 삼각형의 개수라고 그랬지. 점이 여러 개 찍혔는데 그 중에 점을 3개 선택하면 그냥 그 3점을 이었다고 생각하고 삼각형이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제 삼각형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안 되는 케이스들. 이렇게 3점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3점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안 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빼줘야 된다. 라는 얘기.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나오네. 얘는 보고보다 우리 아마 표준화 시험에도 있을 텐데, 근데 꼬박꼬박 내신에 나와, 이게. 그러니까 반원 하나, 직선 하나 이렇게 둬서 1, 2, 3, 4, 5, 6, 7 삼각형. 삼각형. 뭐 그럴 수 있지. 삼각형. 그러면 7C3에서 1, 2, 3, 4 중에 3개 선택하면 안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지. 4C3 빼기. 그거 말고도 많아요. 이것도 선택의 개수. 하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나오는 게 이거. 필수 예제 마지막 문제 기억나죠? 평행사 변형. 이 일일이 다 세보는 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긴 있어. 일일이 다 세보는 거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러면 요 모양성에서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그 이제 왜 필요가 있냐면 어떤 경우에는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그 나열을 하다 보니 이걸 요렇게 줄일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는 애가 있어요. 나열하는 것이 귀찮아지다가 머리를 쓰게 되는 케이스지. 근데 때로는 어떤 경우는 지금처럼 이게 딱 그 케이스인데 일일이 나열하는 것과 얘를 푸는 쉬운 아이디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는 건 이렇게 각형수 잡아가지고 이렇게 겹치는 거 세보는 거거든. 세보는 건데 실제 이 문제의 풀이 아이디어는 세로선 중 2개 선택,
가로선 중 2개 선택. 둘둘의 선택으로 하나의 평행사 변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개념이잖아. 예. 그러니까 아예 아이디어가 동떨어져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의 깨달음들을 좀 얻기 위한 문제. 그러다 보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거 아니다,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수업 시간 할애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이거 유튜브 같은데 릴스나 쇼츠로 가끔 나와요. 뭐냐면 이항 전개할 때 전개식 빨리 계산하는 법, 그러니까 제곱식 빨리 계산하는 법에 요 선 몇 개에서 334를 뭐 이렇게 제곱하면 뭐 어떻게 나오고 하는 그거의 설명으로 나와. 맞아. 중국 애들이 그런 거 많이 쓰더라. 되게 재밌지 않냐, 이런 거 하는 거, 이렇게. 구구단 할 때 이렇게 빼고 막 하는 거. 그지? 예. 오케이. 웃고 즐기는 가운데 모든 유형을 한 번씩 다 봤습니다. 이렇게 공부들 하시고요. 예. 일단, 센수학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